안녕하세요. 레스트펠 URL 설계 베스트 프랙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PI 설계 원칙을 배워보겠습니다. 총 10개의 퀴즈도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후 실력을 점검해보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첫째, 리소스 중심의 URL 구조 설계 방법. 둘째, 명사형 리소스 이름 사용의 중요성. 셋째, 계층 구조와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넷째, 쿼리 파라미터 활용법. 다섯째, 버전 관리 전략. 마지막으로 URL 명명 규칙입니다. 각 주제별로 실무 예제와 코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스트펠 API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 리소스 중심의 URL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스트펠 설계의 핵심은 URL에 무엇을 다루는지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URL은 리소스를 명사 형태로만 표현하고 그 리소스에 대한 동작은 HTTP 메서드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목록을 조회하든 새 사용자를 생성하든 URL은 유저즈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GET과 포스트 메서드로 동작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패턴의 AP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동사형 URL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getJudge, createJ, deleteJ처럼 동작을 URL에 직접 포함하는 방식은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동작마다 새로운 URL이 필요해서 엔드포인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둘째, 같은 조회 동작이라도 getJ, patchUser, retrievUser 등 다양한 동사가 사용되어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셋째,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URL을 외워야 해서 예측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리소스 중심 설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코드로 동사형 URL과 리소스 중심 URL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동사형 URL 방식을 보시면 getJudge, createJ, updateJ, deleteJ처럼 각 동작마다 다른 URL을 사용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리소스 중심 방식은 유저즈라는 하나의 리소스 URL을 사용하고 GET, POST, PUT, delete라는 HTTP 메서드로 동작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URL 구조가 훨씬 간결해지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도 동일한 패턴을 따르기만 하면 되므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제 명사형 리소스 이름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스트펠 API에서는 리소스 이름을 복수형 명사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저즈, 오어더즈, 프로덕츠처럼 복수형을 사용하면 API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팀 전체가 같은 규칙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은 오어더즈로 정하면 조회, 생성, 수정 모두 이 URL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란이 없습니다. 새로 합류한 팀원도 이 패턴만 이해하면 즉시 적응할 수 있어 협업 효율이 높아집니다. 명사형 리소스 이름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방식을 보시면 GET 유저즈로 모든 사용자를 조회하고 GET 유저즈 /123으로 특정 사용자를 조회합니다. 포스트 유저즈로 새 사용자를 생성하고 PUT과 PATCH로 수정, delete로 삭제합니다. 모두 유저즈라는 하나의 리소스를 중심으로 HTTP 메서드만 다르게 사용합니다. 반면 아래의 잘못된 예시를 보시면 getAll, create, update 같은 동사가 URL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스트펠 설계에서는 이런 동사를 URL에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계층 구조와 관계 표현입니다. 리소스 간의 관계는 URL 경로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슬래시로 연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저즈 /456 오어더즈는 456번 사용자의 주문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층 구조를 명확히 표현하면 URL만 봐도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관계를 가진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런 계층 구조 표현이 매우 유용합니다. 계층 구조 설계의 실전 예제를 보겠습니다. 사용자와 관련된 리소스 계층을 보시면 유저즈 /456으로 특정 사용자를 조회하고
users/456/orders"로 그 사용자의 모든 주문을 조회합니다. 더 나아가 users/456/orders/789로 특정 주문을 조회하고 그 주문의 아이템들까지 아이템즈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예제에서도 posts/123/comments로 특정 포스트의 댓글들을 조회하고 포스트로 새 댓글을 작성하며 딜리트로 특정 댓글을 삭제합니다. 이처럼 계층 구조를 통해 리소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쿼리 파라미터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터링, 정렬, 페이지네이션 같은 부가 기능은 쿼리 파라미터로 처리합니다. URL 경로는 리소스와 계층 구조만 표현하고 조건은 물음표 뒤에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완료된 주문만 보고 싶다면 status equals completed를 추가합니다. 정렬은 sort equals created과 order equals desk로 지정하고 페이지네이션은 페이지와 리미트로 제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URL 구조는 깔끔하게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조건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쿼리 파라미터의 실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특정 사용자의 완료된 주문만 조회하는 것으로 users/456/orders의 status equals completed를 추가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제품 카테고리에서 5만원 이하, 인기 순으로 정렬하는 복합 조건 조회입니다. 세 번째는 2024년 이후 발행된 포스트 중 노데지즈와 익스프레스 태그를 가진 것을 10개만 가져오는 예시입니다. 익스프레스, JS 구현 예시를 보시면 REQ 퀴리에서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필터링과 페이지네이션을 처리합니다. 쿼리 파라미터를 잘 활용하면 URL 구조는 깔끔하게 유지하면서도 매우 다양한 조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PI가 변경될 때 기존 클라이언트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버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URL 경로에 버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v1/users, v2/users처럼 명시적으로 버전을 표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HTTP 헤더에 버전 정보를 담는 방식도 있습니다. accept 헤더에 application/bnd, API v2 JSON 같은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URL 경로 방식이 가장 명시적이고 관리하기 쉬워서 널리 사용됩니다. API 버전 관리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코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URL 경로 방식은 가장 직관적입니다. v1/users와 v2/users로 각각 다른 핸들러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 헤더 방식은 URL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요청 헤더의 API 버전 값에 따라 다른 버전의 핸들러를 호출합니다. 세 번째 쿼리 파라미터 방식은 버전 equals 2처럼 파라미터로 버전을 지정하는데 이 방식은 비권장됩니다. 실무에서는 URL 경로 방식이 가장 명시적이고 구현이 간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URL 명명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관된 명명 규칙을 사용하면 API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RESTful API에서는 케밥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저 프로파일즈, 블로그 포스트처럼 하이픈으로 단어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문자만 사용하여 대소문자 혼동을 방지하고 언더스코어 대신 하이픈을 사용합니다. 언더스코어는 일부 시스템에서 하이퍼링크 밑줄과 겹쳐서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규칙들이 모여 더 나은 API를 만듭니다. URL 명명 규칙을 코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권장되는 케밥 케이스는 유저 프로파일즈, 블로그 포스트, 오어더 히스터리즈처럼 하이픈으로 단어를 연결합니다. 비권장되는 카멜 케이스는 유저 프로파일즈, 블로그 포스트처럼 대문자로 단어를 구분하는데 URL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스네이크 케이스는 유저 언더스코어 프로파일즈처럼 언더스코어를 사용하는데 하이퍼링크에서 밑줄과 겹칠 수 있어 비권장됩니다. 파스칼 케이스는 유저 프로파일즈처럼 첫 글자도 대문자인데 이것 역시 URL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케밥 케이스는 URL 표준으로 가장 보편적이며 대소문자나 언더스코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RESTPL URL 설계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URL에 동사 없이 명사만 사용했는가? 둘째, HTTP 메서드를 의미에 맞게 사용했는가? GET은 조회, POST는 생성, PUT은 수정, DELETE는 삭제입니다. 셋째, 계층 구조가 직관적인가? 리소스 간의 관계가 URL 경로로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넷째, 쿼리 파라미터를 적절히 활용했는가? 필터링, 정렬, 페이지네이션은 쿼리 파라미터로 처리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API를 설계하면 RESTPL한 API를 만들 수 있습니다. 퀴즈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리소스 중심 URL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한 번, URL의 동작을 명시하고 HTTP 메서드는 GET만 사용한다. 두 번, URL은 명사, 즉 리소스만 포함하고 동작은 HTTP 메서드로 표현한다. 세 번, 각 동작마다 고유한 URL을 생성하여 명확성을 높인다. 네 번, URL의 동사와 명사를 함께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인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URL은 명사, 즉 리소스만 포함하고 동작은 HTTP 메서드로 표현한다가 정답입니다. 리소스 중심 URL 설계의 핵심은 URL에는 무엇을 다루는지, 즉 명사나 리소스만 표현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즉 동작은 GET, POST, PUT, DELETE 같은 HTTP 메서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관된 패턴으로 예측 가능한 API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GET만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틀렸고, 세 번과 네 번은 동사를 URL에 포함하는 방식이므로 RESTPL 원칙에 어긋납니다. 퀴즈 2번 문제입니다. 기존 동사형 URL 설계 방식, 즉 get저, create저, delete저 같은 방식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한 번, 같은 조회 동작에 대해 get저, patchUser, renew 등 다양한 동사가 사용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두 번, 동작마다 새로운 URL이 필요해 엔드포인트 수가 급증한다. 세 번, HTTP 메서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없어 성능이 저하된다. 네 번, 새로운 기능의 URL을 매번 외워야 해서 예측이 어렵다.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HTTP 메서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없어 성능이 저하된다는 설명은 동사형 URL의 직접적인 문제점이 아닙니다. 동사형 URL도 여러 HTTP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성능은 URL 설계 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동사형 URL의 실제 문제점은 한 번의 일관성 부족, 두 번의 URL 폭발, 네 번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같은 조회 동작에도 다양한 동사가 사용되고 동작마다 새 URL이 필요하며 패턴이 없어 외우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퀴즈 3번 문제입니다.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RESTPL API를 올바르게 설계한 것을 고르세요. 한 번, GET users/123/update. 두 번, post update저/123. 세 번, PUT users/123. 네 번, PATCH motherfile users question mark id equals 123. 어떤 것이 올바른 RESTPL 설계일까요? 정답은 3번, PUT users/123입니다. RESTPL 설계에서 특정 리소스의 전체 수정은 PUT 메서드와 함께 리소스 경로인 유저즈에 식별자 123을 붙여 표현합니다. 한 번은 GET 메서드를 사용했고 update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두 번은 update저라는 동사가 URL에 포함되어 RESTPL 원칙에 어긋납니다. 네 번은 motherfile users라는 동사가 있고 식별자를 쿼리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PUT users/123처럼 깔끔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RESTPL한 방식입니다. 퀴즈 4번 문제입니다. 명사형 리소스 이름 사용이 팀 협업에 주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번, 서버 응답 속도가 향상되어 개발 효율이 높아진다. 두 번, 데이터베이스 쿼리 최적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 팀 전체가 같은 규칙을 따르고
새 팀원도 패턴만 이해하면 바로 적응할 수 있다. 4번,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 전송량이 줄어든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점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팀 전체가 같은 규칙을 따르고 새 팀원도 패턴만 이해하면 바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명사형 리소스 이름의 핵심 장점은 일관성입니다. 주문은 오어더즈로 정하면 조회, 생성, 수정 모두 같은 URL을 기준으로 하므로 팀 전체가 동일한 규칙을 따를 수 있고 새로 합류한 팀원도 패턴만 이해하면 즉시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서버 응답 속도, 2번의 쿼리 최적화, 4번의 데이터 전송량은 URL 설계 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퀴즈 5번 문제입니다. 쇼핑몰 API에서 특정 사용자, 아이디가 456인 사용자의 주문 목록 중 완료된 주문만 조회하려고 합니다. 가장 레스트펠한 URL 설계를 고르세요. 한 번, get get completed orders by user /456, 2번, get users /456 orders question mark status equals completed, 3번, post orders filter with body containing user ID 456 and status completed, 4번, get completed orders user 456, 어떤 것이 가장 레스트펠할까요? 정답은 2번, get users /456 orders question mark status equals completed입니다. 레스트펠 설계에서 계층 구조는 URL 경로로, 필터링 조건은 쿼리 파라미터로 표현합니다. users /456 orders는 456번 사용자의 주문들이라는 계층 관계를 명확히 표현하고 question mark status equals completed는 필터 조건을 쿼리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한 번은 get completed orders by user라는 긴 동사가 포함되어 틀렸고 3번은 조회인데 post를 사용해서 부적절하며 4번은 completed orders라는 상태가 리소스 이름에 포함되어 레스트펠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퀴즈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익스프레스 JS 라우터 코드에서 레스트펠 원칙을 위반한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한 것을 고르세요. 원래 코드는 라우터 get users getAll과 라우터 post users create입니다. 한 번, 라우터 get getAllUsers와 라우터 post create죠. 2번, 라우터 get users와 라우터 post users. 3번, 라우터 get user/list와 라우터 post user/new. 4번, 라우터 get API/getJudge와 라우터 post API/addUser. 어떤 것이 올바른 수정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라우터 get users와 라우터 post users가 올바른 수정입니다. 리소스 중심 설계에서는 URL에 getAll, create, list, new, add 같은 동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users라는 리소스 URL 하나로 통일하고 get과 post라는 HTTP 메서드로 동작을 구분합니다. get users는 모든 사용자 조회를, post users는 새 사용자 생성을 의미합니다. 한 번, 3번, 4번은 모두 동사가 URL에 포함되어 있어 레스트펠 원칙을 여전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퀴즈 7번 문제입니다. API 버전 관리 전략 중 URL 경로에 버전을 포함하는 방식, 예를 들어 v1/users 같은 방식의 장단점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한 번, 장점은 캐싱이 용이함, 단점은 URL이 길어져 가독성 저하. 2번, 장점은 버전이 명시적으로 드러남, 단점은 새 버전 출시 시 모든 클라이언트 코드 수정 필요. 3번, 장점은 HTTP 헤더 파싱 불필요로 구현이 간단함, 단점은 동일 리소스에 대해 여러 URL 존재. 4번, 장점은 하위 호환성 자동 보장, 단점은 서버 부하 증가. 어떤 것이 올바른 설명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장점은 HTTP 헤더 파싱이 불필요해서 구현이 간단하고, 단점은 동일 리소스에 대해 여러 URL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URL 경로에 버전을 포함하면 v1/users, v2/users처럼 버전이 URL에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HTTP 헤더를 파싱할 필요가 없어 구현이 간단합니다. 반면 동일한 유저즈 리소스에 대해 v1/users,
v2/users 등 여러 URL이 존재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위 호환성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퀴즈 8번 문제입니다. RESTpel URL 명명 규칙으로 가장 권장되는 것을 고르세요. 한 번, 유저 프로파일즈, 카멜 케이스로 가독성 향상. 두 번, 유저 언더스코어 프로파일즈, 스네이크 케이스로 데이터베이스 컬럼명과 일치. 세 번, 유저 프로파일즈, 케밥 케이스로 URL 표준 준수. 네 번, 유저 프로파일즈, 파스칼 케이스로 클래스명과 일치. 어떤 것이 가장 권장될까요? 정답은 3번, 유저 프로파일즈 케밥 케이스로 URL 표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URL에서는 케밥 케이스가 표준으로 권장됩니다. URL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환경도 있고, 언더스코어는 일부 시스템에서 하이퍼링크 밑줄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하이픈으로 단어를 구분하는 케밥 케이스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URL 명명 규칙입니다. 1번 카멜 케이스와 4번 파스칼 케이스는 대소문자를 사용해 URL에 적합하지 않고 2번 스네이크 케이스는 언더스코어가 하이퍼링크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비권장됩니다. 퀴즈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RESTpel API 설계를 고르세요. 온라인 서점에서 특정 저자, 아이디가 789인 저자가 쓴 책들 중 2023년 이후 출판되고 가격이 2만원 이하인 책을 인기순으로 10개만 조회하고 싶습니다. 한 번, GT 오서즈 /789/ 복스 퀘스천 마억 퍼블리시트 언더스코어 애프터 이퀄즈 2023 넥스 언더스코어 프라이스 이퀄즈 2만 소어트 이퀄즈 파퓰레러티 리미트 이퀄즈 10. 두 번, 포스트 복스 /서치 위드 바디 컨테이닝 오설 아이디 이어 프라이스 소어트 리미트. 세 번, GT 게트복스 바이오서 /789/이어 /2023 프라이스 /2만 소어트 파퓰레러티 리미트 10. 네 번, GT 오서즈 /789/ 복스 /2023 언더 마이너스 2만 파퓰러 탑 마이너스 10. 어떤 것이 가장 RESTpel할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GT 오서즈 /789/ 복스의 쿼리 파라미터로 퍼블리시트 언더스코어 애프터 넥스 언더스코어 프라이스 소어트 리미트를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RESTpel합니다. RESTpel 설계에서 계층 관계는 URL 경로로, 필터링, 정렬, 페이지네이션 조건은 쿼리 파라미터로 표현합니다. 조회는 GT 메서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2번의 포스트는 부적절하고 3번과 4번은 모든 조건을 URL 경로에 포함하여 RESTpel 원칙에 어긋납니다. 쿼리 파라미터를 활용하면 조건의 조합이 유연하고 URL 구조가 깔끔해집니다. 퀴즈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레거시 API, 즉 getJORist, createNewUser, deleteJobIAD 같은 API를 RESTpel하게 리팩토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한 번, 기존 API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의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한다. 두 번, 새로운 RESTpel 엔드포인트와 기존 엔드포인트를 일정 기간 병행 운영한다. 세 번, 모든 HTTP 메서드를 포스트로 통일하여 보안을 강화한다. 네 번, API 문서를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URL 패턴을 명확히 안내한다.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모든 HTTP 메서드를 포스트로 통일하여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RESTpel API의 핵심은 HTTP 메서드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GT은 조회, 포스트는 생성, PUT은 수정, 딜리트는 삭제를 의미합니다. 모든 메서드를 포스트로 통일하면 RESTpel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게 됩니다. 포스트만 사용하는 것은 보안과도 무관하며 오히려 API의 의미 전달력과 캐싱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한 번, 두 번, 4번은 모두 레거시 API를 리팩토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 RESTpel URL 설계 베스트 프랙티스를 학습했습니다. 리소스 중심 설계, 명사형 이름, 계층 구조, 쿼리 파라미터, 버전 관리,
명령 규칙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을 따라 더 나은 API를 설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